이제는 탄핵 정국입니다. 야3당이 어제부로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비주류들과도 연대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죠. 아무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까요? 만약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헌법재판소인데요. 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부터 만나보지요. 김종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선 이 정도면은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피의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 네. 탄핵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헌법에 정한 탄핵 사유는요. 예. 헌법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이 있거나 예. 법률에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헌법 법률 위반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발표에 보면은요. 예. 180개의 범죄, 그거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범에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그 정도면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180여 개를 적시했고 그중에 99%는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탄핵은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반 범죄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범죄처럼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죄목이면 탄핵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탄핵 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중대한 위법사항. 과연 지금 이 적시된 것들이 그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이번에 뇌물죄도 적시가 안 됐거든요. 직권남용 뭐 이런 거여서 다 합쳐봤자 그 형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단순한 법률 위반에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예.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예. 욕심만 내버리고요. 예. 자기 개인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 뭐 살인을 한다든지 내후 외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국민들이 지금 이 사람의 봉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모두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미 중대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예. 그래 저희 더 이상 수백만 백성이 반대한다는데 하하. 그것이 국민 총인데 예.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내야 됩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네. 3분의 2가 찬성해서 국회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관문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남았죠.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네.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9명 중에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지요? 네. 예. 그럼 7명으로 탄핵 판결을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을 빠르게 할 수는 없나요? 근데 탄핵이 됐으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예.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겁니다. 따라서 그 7명 그 상태로. 대행이 현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7명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예. 의결 정족수도 나와 있지만은 예.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이 사건을 이제 재판을 해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 정족수 3분의 2 맞는데 그 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 정족수가 7명. 심리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족수. 예. 그래서 증거를 모집하고 예. 정부부처도 재판 아닌가요? 그렇죠. 그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될 것이고 예.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심리를 해나가는 데는 7명 이상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만약에 나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할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을 가진 한 명이 있다면 재판관이 있다면 딱 한 명이 있다면 이 한 명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난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사퇴를 한 명이 해버리면 사퇴를 해버리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표결조차 못 해보는 거네요. 그렇게 못하죠. 아하, 이 부분은 이 일을 어떡하죠? 전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 6명이 어쨌든 찬성하면 이건 되는 거구나라고만 우린 지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탄핵을 막아야겠다라는 단 한 명이 나 심리 못하겠어 사퇴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이 사안은 끝나버린다는 거군요. 계속 헌재 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을 하는데 예. 이 보충을 언제 해줍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부지할 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한 명이 이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를 해버릴 재판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보죠. 네. 7명으로 갑니다. 그러면 7명이 법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민심, 여론 이런 건 얼마나 작용을 하나요? 이제 해보신 분으로서 심리를 아실 텐데. 작용합니다. 합니까? 특히 이 촛불을 들고 항의한다는 이 시위를요. 예. 청와대도 그러대요.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하. 제 헌법재판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촛불 민심 분명히 압박이 된다.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 지금 하셨어요. 시간도 쟁점입니다. 도대체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땐 360일 걸릴 거다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도 저는요. 예.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한두 달 안에 해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빨리 하면은 난 2달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봐요. 2달 안에? 네, 2달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은 63일 걸렸거든요. 예.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밤새워서.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이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안 될 리 없죠. 지금 밤잠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런 그럼요. 예.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지금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합니다. 예. 김종대 재판관님.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쭙습니다만. 예.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탄핵 찬성입니까?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재판관들 저도 다들 아는데요. 예. 아주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네, 어. 네, 다 알죠. 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아니,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보수 진보로서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이 사건은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 나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 면면을 다 봤을 때 다 애국자입니까?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렇게 보세요. 가까우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까? 예.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분 한 분도 없을까요? 믿고 싶습니다, 그냥. 예, 믿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죄목이면 탄핵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탄핵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중대한 위법사항. 과연 지금 이 적시된 것들이 그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이번에 뇌물죄 헌법재판소인데요. 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부터 만나보지요. 김종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선 이 정도면은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피의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 네. 탄핵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헌법에 정한 탄핵 사유는요. 예. 이제는 탄핵 정국입니다. 야3당이 어제부로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비주류들과도 연대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죠. 아무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까요? 만약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그 정도면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180여 개를 적시했고 그중에 99%는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탄핵은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반 범죄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범죄처럼 하는 게 아니군요. 법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이 있거나 예. 법률에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헌법 법률 위반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발표에 보면은요. 예. 180개의 범죄, 그거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범의 위반이